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19장 임금 소득과 차별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차별의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많은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임금 격차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차별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션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배경이 비슷해요. 근데 인종이라든가 민족성이라든가 연령 또는 다른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차별하는 거와 다른 기회를, 그러니까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다른 걸 다르게 대우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같은데 다르게 대우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편견,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선 노동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미국의 얘기긴 한데 백인, 흑인, 인종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남성과 여성 간에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백인분이 흑인보다 좀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노동시장에서 이 차별의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차별이 심한가 이거요. 집단 간의 평균 임금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 이거 갖고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남성이 있고, 남성, 아니면 여성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여성. 이렇게 있을 때 집단 간에 이거 할 때 우리가 평균을 가져갈 수 있는데, 남성 중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여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흑인, 백인도 마찬가지고, 임금의 격차라는 게 사실은 차별이 전혀 없어도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교육을 더 많이 받았거나 인적 자본이 축적됐거나 아니면 3D 환경에서 일을 하는 보상적 임금 격차,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61페이지로 가보시면 인적 자본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경력의 차이라든가, 여성들이 육아 같은 거로 인해서 경력 단절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동안 일을 못하다 보니까 숙련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떨어져서 낮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임금 격차, 남성과 여성이 하는 일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금전적인 어떤 특성들을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금전적인 특성을 계량화시키는데 이게 보상적인 어떤 그런 원인인지 성별 차이인지 그런 것들 알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맨 마지막 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집단 간의 인적 자본의 차이 자체가 차별의 결과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집단의 차이 때문에 차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차별 때문에 집단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만약에 흑인이나 여성이면 뛰어난 능력을 지녀도 어떤 회사에서 임원 이상으로 승진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뭐야? 내가 이거 하면 뭐해? 아무 소용 없는 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약간 북한이나 이런 데서 출신 성분이 반동분자고, 아니면 우리 조선시대 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양반이 아니면 뭐 그거를 어떻게 내가 나의 능력을 발탁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노력 자체를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전통적으로, 자, 마지막 단락 두 번째 줄,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는 덜 엄격한 교육 과정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차별이라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흑인 거주 지역의 학교에서는 교육 환경이 열악합니다. 열악했던 이유가 시정부의 편견과 차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인 측면으로 스토리가 흘러가게 됩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462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 연구 나와 있는데, 한번 이름 가지고 나타내는 이력서 같은 거 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흑인인데 아니면 이제 막 섞어서 했는데, 뭐냐면 이제 이름을
백인들이 많이 쓰는 이름을 해서 지원하고 흑인들이 많이 쓰는 이름을 해서 지원했더니 랜덤으로 했더니 흑인들이 많이 쓰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이력서가 취업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백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 구인 광고에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더 많이 채용되더라.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차별과 관련해서요, 고용주의 차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차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회사가 있어. 여기 보면 흑인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흑인 근로자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뭐 백인 근로자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해 가시죠? 근데 첫 번째는 여기 고용주가 있잖아. 사장이 차별을 해. 흑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차별하는 거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용주 차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차별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료가 차별하는 거야. 아, 저는요 여기 흑인 친구랑 같이 일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료가 차별할 수도 있어요. 동료가 차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 맞아요. 여기 보시면 소비자가 차별할 수 있어. 소비자. 물건을 사는 고객이 차별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자동차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상담하거나 여기 대면해서 상담하거나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저요 백인한테 살래요. 흑인한테 안 살래요.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이러한 세 개의 차별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고용주에 의한 차별 한번 보시면, 아니 고용주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자를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별을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경쟁적인 시장 경제다. 그러니까 경쟁을 우리가 허용하게 되면 이런 차별이 줄어들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고용주가 농구팀을 만드는데 백인 농구 선수들만 다 채용하는 거야. 근데 능력이 좀 떨어져. 흑인 운동선수들이 더 능력이 뛰어나다 할게요. 그럼 프로의 세계에선 이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정당당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백인을 내가 편견을 갖고 있어서 흑인을 채용 안 하고 백인 운동선수를 계속 투입했더니 게임에서 맨날 지는 거야. 맨날 지면 광고주들도 뭐야 또 지네? 그러니까 우승을 해야지 또 이렇게 각광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용주가 이렇게 차별하잖아? 경쟁에서 깨져. 그러면 경쟁에서 계속 차별하게 되면 도태됩니다. 도태돼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럼 자기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차별을 안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차별을 하지 맙시다. 차별은 나쁜 겁니다. 이것도 중요해. 중요하지만 경쟁적인 시장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렇게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별을 하지 않게 된다. 차별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고용주는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사례 연구는 한번 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남부 도시에 전차 있잖아. 뭐 철도, 기차 아니면 지하철 이런 거에서 인종 간의 칸막이가 분리돼 있었다니까. 백인들은 앞에 타고요. 흑인들은 뒤에 타게 만들었는데 왜 이런 차별 행위가 발생했을까 보면, 자, 경제사학자 제니퍼 로백이라는 학자가 1986년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전차에서요, 지하철에서 인종차별을 하게 된 것은 인종의 격리를 의무화한 법 때문이다. 아니, 그러니까 지하철 그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런 거 차별 안 하는 게 더 편해. 만약에 차별하게 되면은 다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디자인도 다르고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 차별보다는 담배 피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이거를 오히려 격리하는 게 더 관심사가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부추기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백인과 흑인을 격리한 것은 전차 회사 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더라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와 정부에 의한 차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윤의 동기 측면에서 봤을 땐 차별적 임금 격차를 줄이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소비자가 싫어해. 아니, 그럼 소비자가 원하는 바대로 해줘야지 또 이윤이 창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싫어합니다. 정부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소비자들은, 자, 두 번째 예를 볼게요. 식당 주인이 웨이터를 고용할 때 금발인 사람을 차별한대. 그러면 금발 웨이터들에 대해서 차별하기, 소비자가 만약에 싫어한다 합시다. 서브 받는 거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뭐 당연히 이런 소비자의 선호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식당 손님들이 갈색 머리의 웨이터를 더 선호하게 되면 금발 웨이터를 고용하는 식당은 경쟁에서 반드시 유리한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차별의 원인이 소비자, 고객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정부 정책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정부가 금발의 근로자들은 주방에서 접시를 닦아야 하며 웨이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제를 하는 거야. 정부의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규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전차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차 좌석에서 인종을 구별하게 되는 게 법에 의한 전형적인 차별의 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남아공에서 아파테이드라는 그거 있잖아요. 흑인과 백인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게 되는 거. 이거 다 법에 의해서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쟁 시장에서 차별이 계속 발생하고 유지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차별의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거나 정부가 차별을 강제할 때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통계적 차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466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거는 무관하지만 관찰 가능한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 유관하지만 관찰이 불가능한 속성과 상관관계를 가져서 발생하는 차별이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A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있고 B 그냥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대학을 나온 사람들 중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여기쯤 위치할 수 있고, 아니 명문대를 나왔는데 공부 안 하고 띵까띵까 놀고 하게 되면 아니 뭐 더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위치 자체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집단적인 차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그것을 통계적 차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용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고용주 입장에서, 삼성 입장에서 고용주는 자, 능력자를 우리가 선발하려고 해요. 근데 이 능력을 일일이 다 우리가 조사하려면 어떻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능력자인지 잘 몰라. 정보가 완벽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취업 지원자에 대해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성은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개인의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뭔가 보이는 거 있잖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능력은 어떻게 돼? 능력은 중요한데 관찰이 잘 안 돼. 관찰이 어려워. 그리고 직접 일을 같이 해봐야지, 그래야지 이제 능력자인지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알게 된다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과거 선험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편견, 잣대인데 그런 걸 들이댑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이 고용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잣대가 바로 장애물이 뭐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시간을 잘 지킨다. 약속을 잘 지키는, 준수하는, 이걸 중시 여긴다 할게요. 삶의 어떤 핵심 포인트라고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시간을 잘 지키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직접 해봐야 되잖아.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 근데 불완전 정보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과거에 이제 경험을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푸른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 10% 지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 파란 눈. 이 사람은 10% 지각을 주로 한대요. 지각. 그리고 갈색 눈이네. 갈색. 갈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가진 사람은 5%만 주로 지각을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됐다 합시다. 자, 그러니까 보니까 지각하는 사람의 요거 퍼센트 관련된 게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얘가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지만 뭐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갖게 되는 편견일 수 있지만 갈색 눈동자를 가진 지원자를 선호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선호한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집단, 푸른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집단과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시간을 잘 지키는가 이게 눈동자 색깔 글쎄 뭐 돌고 돌아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선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가 뭐냐면 사례 1, 사례 2. 자, 어떤 고용주들은 범죄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데 범죄 경력이 있다, 전과가 있다. 좀 이거 좀 무섭고 괜히 불편하고 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과거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박스금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용주가 구직자의 범죄 경력을 취업 원서 제출 단계에서 당신은 범죄를 저지른 빨간 줄이 그어진 경력이 있습니까? 이걸 박스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박스. 있으면 체크를 하세요. 이 체크. 있는데 안 했다가 나중에 걸리게 되면 또 이게 뭐 잘리게 되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죄 경력 있는 사람을 고용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재취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에 이 사람이 이제 많은 반성을 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재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빈곤한 상태를 당하게 되다 보니까 또다시 범죄를 재발 우범을 또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재취업 다시 갱생할 수 있는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도움이 되도록 돕는 겁니다. 취지 좋아요, 나빠요? 좋아. 좋은 취지야. 굿 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런 법이 의도하지 않은 통계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범죄 경력 체크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고용주는 생각하는 거지. 거기 보니까 흑인 남성들이 백인 남성들보다 죄를 더 많이 저지르고 교도소에 복역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흑인들이 좀 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10%라 할게. 백인이 여기 보시면 5%라 할게요. 이 사람이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흑인은 이게 잘못하면은 범죄 경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릴 것 같네.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까지 피해를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이러한 통계 데이터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 통계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흑인 청년 구직자 같은 경우는 취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야. 흑인이네? 혹시 범죄 경력 있는 거 아니야? 차마 물어볼 수는 없고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평균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집단의 평균적인 속성에 의해서 속성 때문에 이렇게 통계적인 차별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부가 범죄 경력자를 돕기 위해서 의도하지 않은 통계적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 정책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한 퀴즈 한번 볼게요. 퀴즈를 한번 보시면 자, 5번 한번 볼까요? 5번. 미국 근로자 중에서 백인 여성은 백인 남성에 비해서 소득이 대략 한 20% 낮고 흑인 남성은 앞에 데이터 그냥 보세요. 그냥 감을 잡기 위해서 5번은 그냥 한번 보시는 거예요. 표를 보시고 잠깐 스스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6번. 자, 노동시장의 어떤 현상이 차별 때문에 측정하기 어렵게 되는가? 우리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 다 다르잖아. 그리고 직업의 형태가 다 다르네. 그렇기 때문에 C번입니다. 개인적인 특성, 직업의 형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음 7번. 자,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경쟁 시장에서 시장의 기능은 누구에 의한 임금 차별을 억제하는가? 앞에서 얘기했죠. 고용주가 차별하잖아? 그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손해라고요. 자기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차별할 요인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통계적 차별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차별의 경제학해서 고용주 차별, 또 소비자와 또 정부에 의한 차별, 동료의 차별은 우리가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통계적 차별 이런 것들 살펴봤는데 잘 체크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